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의대정은 1500명 선에서 될 것이다. 2025년 내년도 지금 2000명으로 정해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500명 선에서 내년도 의대정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금투세는 폐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단독 면담, 즉 독대를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요것 때문에 하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갑의 위치에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사협회 임현택이가 추석 연휴 때 응급실 사태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빗나갔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의사협회도 국회를 통해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회를 거쳐서 들어와야죠. 임종석이도 뒤에서 뒷받침하던 임종석이도 이미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없고 임형택이도 이제 어떻습니까? 예, 응급실 사태도 선동하려고 또 실패했고, 그리고 전공의 대표라든지 대학생 대표들이 임현택이를 빨리 사퇴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현택이도 국회에서 여야 의정 협의회에 들어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고 한동훈도 알고 있죠. 왜? 약속 때리니까.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은 이재명과 의사협회 임현택이가 을의 위치에 있죠. 자, 중간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습니까?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분쯤은 지금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거부를 했죠.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회에서 인원을 2,000명에서 줄일 텐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양해해 달라라고 지금 1,500명 선에서 의대 정원을 할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의대 정원 제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2025년 내년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대로 간다. 원칙을 지킨다.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협회가 계속 저렇게 의료 사태를 이대로 끌고 나가면은 윤석열 정부도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만 계속 피해가 가고 피곤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갑의 위치에 있고 또 저들이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계속 인신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약속된 일을 더 끌고 갈 그런 이유가 생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면은 의대 정원을 좀 융통성 있게 2025년도부터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는 이유잖아요. 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고 임현택도 알고 있는 것이고, 임현택이가 국회에 들어오는 명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현택도 지금 밑에서 전공의 대표라든지 대학생 대표라든지 한테 계속 쫓겨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형택도 급한 것이죠.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임형택도 자, 이재명을 만나서, 이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의료협회 사태는 이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만이 결국은 문재인 세력들한테 협공도 덜 받겠죠. 그래서 의사협회 임현택이나 민주당 이재명이나 모두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갑의 위치에 있고 정부에서는 원칙을 지킨다는 뜻에서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다시 독대를 요청해 놨죠. 자, 독대를 언제 할 것인가, 빨리 할 것인가, 늦게 할 것인가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사태는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태는 이대로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국민만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사태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남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임종석이 또 어때요?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대신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인신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련을 하지 않으면은 이 언론 이슈가 어디로 다 갑니까?
김건희 여사 공격적으로 다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한번 거부하고요. 또 가만히 보니까 좌파 언론들이 계속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때 인신공격한 거 이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인신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의 이슈를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으로 지금 끌어오기 위해서 계속 약속 대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다가 안 먹히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좌파 언론들은 자꾸 우리 우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지율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종한단 말입니다.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율 가지고 거짓 지지율이죠. 믿을 수 없는 거짓 여론조사를 내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선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고 한동훈 대표도 지지율도 내려간다. 왜? 갈등을 생기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렇게 선동을 해버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이 거기에 또 넘어가는 것이죠. 지지율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또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탄핵만 안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지지율을 저들이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기 때문에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좌파 언론들이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질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문재인의 심판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지 국민의힘 여론조사,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사 이런 건 전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인신공격 여기에 이슈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 전술을 씁니다. 정치는 제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선전선동 전술을 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죠. 저 좌파들은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법과 논리로 해서 국민 선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든지 법과 논리로 되지 않으면은 그 법과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의 인신공격을 합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과 호남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인신공격하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를 인신공격을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지금 돌아놓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국민들은 다 쏘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계속 집중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면은 좌파 언론들이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하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조차도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파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모두 지지율이 내려간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동훈이 지지율 내려가고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다. 서로 이렇게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파 국민들이 어때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파 국민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한동훈을 욕하는 사람, 김건희 여사를 욕하는 사람 이렇게 좌파 언론들의 선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 믿지 마라. 여론조사 믿지 마라. 여론조사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저들이 길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저들이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자, 북한의 선전선동 대응과 똑같아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25만원 지원법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재명이는 이거 폐기될 줄 뻔히 알면서 계속 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이재명도 민주당에서 호남 세력들한테 자기 명분이 서는 것이고 호남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윤석열 정부를 계속 공격해야만이 호남 세력들한테 이재명이가
대표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야만이 호남 세력들이 이재명을 인정해주죠. 자, 이재명이가 또 윤석열 정부를 다시 공격할 이유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재보궐선거가 있죠. 거기에서도 이재명이가 만약에 민주당이 조국당한테 지면은 이재명의 지위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호남 세력들이 더 많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영광 군수 선거에서 조국당한테 지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도 상당히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에서 이재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만이 국회에서 정청래가 그렇게 생쇼를 한 것도 모두가 이재명이가 호남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재명을 당선시켜주면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릴 듯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호남 세력들이 어때요? 호남 사람들이 이재명을 85%, 86%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대표를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고 대표로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지원이가 어떻습니까? 영광 군수 재보선에서는 지금 광주 언론을 이용해서 민주당과 조국당이죠. 조국당은 호남 세력입니다. 지금 전라도에서 박지원이가 어떻습니까?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에서는 광주일보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내놓았죠.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전략이 똑같습니다. 이재명이한테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을 당대표에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라도에서 이재명이가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광주일보를 이용해서 조국당이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다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저들은 똑같아요. 그렇게 내놓으니까 어때요? 지금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영광 군수에서는 조국당한테 진다 이렇게 영광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광 사람들이 이것은 조국당을 찍어줘야 되겠구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영광에서는 민주당이 조국당한테 질 겁니다. 그 뒤에는 박지원이가 여론조사 가지고 영광 국민들을 그렇게 이미 선동을 해놨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광에서는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가 지면 어떻습니까? 리더십에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계속 윤석열 정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은 또 뭘 올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법을 또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론조사 믿지 마시고 좌파 언론 믿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 여론조사는 우리 우파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저들이 만들어내놓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선동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25만 원 지원법에서 문재인 호남 세력들이 오히려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투표했을 때 어때요? 제 의결을 했을 때 오히려 호남 세력들이 반대를 했다니까요. 결국은 호남 세력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이재명이가 지금 리더십이 지금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재명이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간단합니다. 이재명과 지금 박지원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영광 군수 재보선에서도 아마 박지원이가 조국당이 이기도록 만들 겁니다. 쉽습니다. 보세요. 광주일보를 내세워서 여론조사를 조국당과 민주당이 비슷하게 내놓습니다. 민주당이 영광 군수 재보선에서 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은 대표로서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박지원이가 하는 행동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이의 대표로서의 주도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영광 군수 재보선에서 오히려 조국당이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는 이재명이가 정책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처럼 생쇼를 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이재명이를 대표로 뽑아주면은 윤석열 대통령 잘하면 탄핵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재명을 86%, 85%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못 시키고 있네. 그런데 박지원이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지원이가 이번에는 뒤에서 이재명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자, 연강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당한테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어때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겠죠? 자, 결국은 그래서 박지원이가 지금 광주일보를 내세워서 여론조사로 조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조국당이 만약에 연강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기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아주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주일보를 내세웠다는 것은 호남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론조사를 내세웠다는 것은 거짓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 여론조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30%대 딱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가지고 이 좌파 세력들은 그냥 윤석열 정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좌파 세력, 문재인 세력을 칠 그런 동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민주당에서 문재인을 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겠죠. 똑같이 박지원이는 호남 세력들은 이 여론조사, 거짓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영광 국민들을 어때요? 선동하는 것이고 그 선동은 결국적으로 맥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는 이유가 의대 정원 2,000명을 국회에 맡겨달라.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한동훈 대표도 알고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독대를 거부한 것은 정부에서 원칙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들어줄 필요는 없었다. 결국 의료 사태가 계속 오래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피곤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는 순간이 이제 국회 여야 의정 협의회에서 해결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이슈를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분란을 일으키면서 약속 대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이슈를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계속 이대로 가면 국민만 피곤해지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협회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저자세로 들어왔을 때 한 번쯤은 그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을 지킨 것이고요. 저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죠. 좌파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언론들을 여러분들은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우파 국민들조차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저들이 영광 군수 선거에서 지지율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동력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뒤에서 박지원이가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인신공격적인 면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처럼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처음엔 잘 안 먹힙니다만 계속 공격을 하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또 우리 국민들한테 먹히게 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좌파 언론들은 계속 언론을 이용해서 저렇게 언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30% 지지율을 딱 내놓으면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1년간 계속 30% 지지율로 내놓으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1, 2년만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국민들도 당연한 것이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궁중 심리에 의해서 다수 많은 사람 쪽으로 항상 치우칩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결코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많은 사람 쪽으로 쏠리는 것이죠.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좌파 언론들은 그것을 철저히 노리고 1년, 2년 지속적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이 여론조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여론조사를 믿으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좌파 문재인 호남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지금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을 방어하는 용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것을 되치기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약속 대련을 통해서 이 언론의 이슈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으로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한테 가는 그 인신공격, 이 언론의 이슈를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약속 대련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세력 심판은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도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호남 세력들한테 협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재명도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재인 세력 심판하는 것을 이재명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슈가 문재인 심판으로 돌아가야만이 지금 이재명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의 인신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슈 전환을 할 것이다. 머지않아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련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고 이 좌파 언론들의 이슈를 문재인 심판 쪽으로 끌어오느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시기를 잘 봐서 언론 이슈를 문재인 심판 쪽으로 머지않아서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